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기념 행사가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이곳으로 직결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작년보다는 강도가 약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친노 지지자들은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대표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기는 합니다만 노골적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분명 추모의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최 측도 자제를 호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단순한 호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모는 이런 식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모 행사,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야 모두 추도식에 참여했는데 통합과 소통이 화두였다.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 친노 지지자들이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그랬던 거, 네. 좀 어긋났던 것 같아요. 오기의 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상당히 좀 분위기를 흐린 이런 장면도 좀 있었죠. 어제 추도식,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그 아들 건호 씨 등 그 유가족들, 그리고 문재인, 이해찬 등 노무현 재단 관계자, 여야 사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 정치권 주요 인사, 그리고 그 지지자 등 그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청와대를 대표해서는 그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스승으로 이제 불리웠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이제 그 추도사를 했는데요. 이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 등 민주화 세력이 단합해서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그 엄중한 선택, 그리고 표심의 뜻을 좀 살려나가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지자들이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그 참석자들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렸다. 좋은 얘기로 한다면, 예. 네.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예. 이 언론의 관심, 왜냐하면 어제 반응이 엇갈렸다는 게 한쪽은 욕을 했는데 한쪽에 대해서. 네. 어제 사실 언론의 관심 처음부터 온통 그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 공동대표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번 추도식에도 갈까? 이제 이런 그 관측까지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떻든 그 봉화마을에는 그 친노 일동맹이로 안철수 대표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노란색 펼침막도 이제 그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서관 출신인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그 당선인 어제 이제 이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그동안의 그 정치적인 언행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와도 예의를 지켜줄 것을 이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참석자들 그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하자 올 자리가 아니다. 뭐하러 왔나? 물러나라. 이러면서 거세게 이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철수 대표 그 경호원들이 그 우산을 그 받쳐들고 입장을 했고요. 이 사절을 떠날 때는 이 주최 측의 배려로 그 정문이 아닌 별도의 그 다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봉화마을을 빠져나갔다고 하죠. 이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야당 인사들의 그 입장 때 열렬한 환영의 외침과 박수가 터졌다고 하죠. 참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전라도 발언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천정배 공동대표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호남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지역 감정의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언론도 이제 또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본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네. 이 경상도 발음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은데 참 이게 좀 전라도나 경상도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야기들이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좀 내년에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또 또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산시성 시안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그 제3국에서 한국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아직 그 정확한 탈북자 숫자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언론에 따라서 그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좀 달리 보도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 현재 그 태국에서 한국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이게 참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예. 그리고 정부가 어제 국회에 이송한 그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게 정부 관련 부처 이견 조회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제처 어제 그 관련 부처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그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권 분립 침해 등 그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죠. 어제 국무조정실장도 기자간담회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어제 그 당초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이제 갖고 이 잠정 검토 결과 정부 업무를 위축시키는 등 그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러면서 그 사실상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도 그 개정안의 그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거부권 행사 물론 대통령의 권리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6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 20대 국회 아닙니까? 그럼 19대 국회가 이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20대 국회가 제의한다라는 그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의는 주체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점이 있죠. 맞습니다. 주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제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재밌다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정부 쪽에서 좀 빨리 이번에 해서 이미 20대 일정이 이제 19대 국회 일정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설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가요? 판례를. 예? 네. 이게 참 아주 저는 재밌게 보는데. 네, 그건 법리적으로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봐야죠. 사안이죠. 그리고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던 여야 대표들 일제히 거제와 부산을 찾았다고 그러죠. 네, 이 김정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그 거제에서 대우삼성 협력사 대표단과 노조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대표는 부산 상공인 회의소에서 그 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정진석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는 그 거제에서 역시 그 노조 대표들과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김정인 대표는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사주와 경영진들의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이 구조조정은 그 전문가에 좀 맡겨야 된다. 또 정부의 역할은 말하자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그 재원 마련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넘어선 이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 실업대책에 새누리당도 그 적극 나서겠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이요. 이게 정치권의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뭐 여당은 국정 마비된다. 야당은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이다.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제 공은 정부와 박 대통령한테 넘어간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법률로 공포가 될지 아니면 제의 요구를 할지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대통령이요.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요, 지금 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 이 국회법 개정이 논란인데 행정부 마비된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까지 나와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혀 근거도 없고 네. 사실도 아닌 일을 예. 그야말로 침소봉대에서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청문회, 국회 상임위에서 보면 정부 측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버티기로 해서 또 그런 국정감사, 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이런 상임위 활동 또 상임위 내에 있는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 의결이 있으려면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쪽은 아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런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돼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청문회는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속빈 강정 이후 장식구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네. 지금 기존의 청문회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청문회를 자주 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장식구에 불과하다 하는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무슨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날 것처럼 없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추가된 조항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현안에 필요가 있을 때 조사위원회 조사위에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이라는 그런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 그렇다면 역으로 야당도 뭐 굳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미 여야 모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 조항 가지고 나라 전체가 시끄럽게 만드는데 이게 이미 작년 7월 달에 그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5월 그 1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따라야죠.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 이미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뭐 야당이 강행 처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금 당일날 본회의 통과됐거든요. 새누리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으면 작년 운영이나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일부입니다만은 거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거 올려서 통과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직권상정이 아니라 의장이 또는 상임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이 필요하면 그 상정권은 저 위원장과 의장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 저기 그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나요? 반대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으니까 상정됐겠죠. 그러니까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제출을 하고 새누리당이 이번 5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니까 종전에 작년에 통과된 운영위와 법사위 안건이 올라가서 또 그게 부결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은 결국 이걸 통과시키는 데는 새누리당이 작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줬고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만은 어느 분도 이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또 이거를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가결을 시켰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거는 부결시키고 그리고 당초의 원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그냥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떠들 일인가. 지금 나라가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묻지마 살인 사건 또는 해운업계
또는 비롯한 산업계의 구조조정, 지금 해야 될 일이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꼬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어쨌든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꾸 예. 대통령께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그 밑에 휘하들의 사람들이 그 맹목적인 그런 맹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굳건한 철학으로 건강한 철학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뭐 국정을 마비시키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 근데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좀 여쭤보는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요, 그게 이제 지금 외국 순방이 있기 때문에 결국 6월 달에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데, 자,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제의를 한다라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국회가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바뀌어서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고 또 그대로 유지되고 했을 예. 뿐이지 예. 국가 기능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됐는데 그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억하심정 갖고 모든 법안을 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그 거부권 행사가 되면 이걸 재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19대 국회가 임기가 거의 끝나갈 지경인데 예.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한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아하. 19대의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그 거시적 차원에서의 동일 주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19대, 20대 이거 임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그죠? 예. 거기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 20대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한목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 만약에 19대 국회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해서 그때 재의결 시간이 여유가 없어 못해서 20대 국회에서는 그거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결론에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에요. 어제 이제 봉하마을 많이 정치인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물론 노무현 정신은 계승하되 자기가 거기 갈 입장은 아니다. 이것이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사판짝이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사판짝이요? 나름대로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에 각오한 거고는 그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반대하든가 이런 것들도 아닐 테고요. 또 반드시 추모제에 가야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각자 사정이나 또 생각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새판짝이 늘 우리가 새판, 새정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기본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본래 해야 될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지 늘 새판 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이번에 새판 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뜻과 구상 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늘 판을 새판 짜고 지금까지 판을 뒤집어 버리자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그렇게 들리기에는 좀 산뜻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거는 늘 있었던 상투적인 정치인들의 얘기들 아니었나요? 새정치, 새판. 예. 누구는 그래서 살짝만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예. 본래 해야 될 예.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
그게 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봄비인지 여름비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은요. 아까 제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비가 만만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 좀 여러분들 출근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8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전조등 꼭 켜시고 평소보다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대교 방면 상계구에서 마들 지하철도 구간 교통량이 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안철구 3차로 일어난 승용차 택시 간의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니까 미리 3차로는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기름 램프부터 국민대 램프,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 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 차간력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로 구리 방면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를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 지나 한남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혁신형 비대위 구성 문제 그리고 비대위원장 겸임 문제에 대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민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 친박과 비박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서 낀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타개해야 될까요? 비박계 그러니까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낀박이라고 그래요. 동의하세요? 가 또 탄생했네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예.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고우면하지 말고 예. 결기와 또 결단 있는 어떤 그런 유일한 지금 지도부 아닙니까? 예. 유일한 이 지도부의 그런 강단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물론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와 비대위 구성이 이제 자초되고 상당히 본인도 실망하고 또 충격도 받았겠지만은 엄연히 본인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과 의지가 4.13 총선 참패에서 새누리당이 처절한 자성과 반성의 몸부림이 필요하고 그 몸부림을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또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핵심 좀 쇄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본인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혁신이 비대위 투트랙에서 혁신형 비대위 원트랙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비대위 구성, 인적 구성 바꾸라. 그 명분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상 중진연석회의에서 굳이 혁신위원회와 비대위를 구분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대위에서.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누굴 빼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친박계가 친박계를 대표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사항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의견도 어느 특정인 의원 한두 명의 의견이지 사실상 친박계 대다수의 의원들은 정진석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인적 구성 다시 갈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박계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금 비대위원은 사실 임명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추인이 돼야 됩니다만.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 비대위 친박도 비박도 넣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넣습니까? 비대위에 외부 인사들만 채우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도 주장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당내 상황은 결코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가도 된다. 지금 비대위 인적 구성을요.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말고 당을 구할 정치력과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은 대다수의 새누리당 구성원들은 다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결단력 있게 지금의 상태를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기 있는 행동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이 살고 또 정진석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비대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대위가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뭐 거의 6월 달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지금 와서 이 비대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좀 그래요. 예. 아니 근데요. 그래서 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당대회 연다. 근데 이걸 뭐 땡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기존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도 새누리당이 가연 살선 총선 참패에 따른 그런 자성과 반성의 결과물로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어떤 쇄신과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백이니까 그냥 전당대회 덜렁 열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직원부만 선출하고 그 지도부에게 지난 4.13 총선의 참패에 따른 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때 논의해가지고 대책을 찾으라. 그럼 우리 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차이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차기 지도부로 거론되는 인사들 보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표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든 이렇게 사실상 자격에서 제하고 있지는 않죠. 새누리당 구성원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의무만 다 한다면은 다만 이제 이번 4.13 총선의 참패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나 또 이 관리형 당 지도 체제의 당청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너네 새누리당이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했다. 그게 따르는 심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판단은 우리 당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당이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섣부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앞으로 비대위나 이런 당의 핵심 기구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전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새누리당이 어떤 경우든 지금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총괄적인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탈당이라든지 분당 사태로 이렇게 정계 개편의 중심에 우리 새누리당이 자진해서 서는 그런 모양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런 정치적 비록 당 차원에서 당 내부에서 치열한
그런 논란과 또 갈등은 있다 하더라도 뭐 분당이라든지 탈당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외부에서 독자 세력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정의화 국회의장 생각에는 나름대로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밖에서 깃발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정의화 의장도 이번 주 이제 29일이면은 사실상 이제 임기가 끝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의장실을 방문해서 1년에 뭐 좀 특히 국회법 상정과 또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리를 앉게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이런 시각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계획해서 해 나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본인의 시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은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중도 보수의 그런 건강한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또 그 세력들이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드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크탱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비박들도 나름대로 공감하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거기? 일단 그런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화 의장 본인의 이제 정치적 향후 진로를 위한 그런 가정인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보수 세력의 이 큰 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인지 이거는 다들 조금 지켜볼 겁니다. 막상 국회의장 퇴임 이후에 이번에 활동이 진정성 있게 진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동조 세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생길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